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경재 의원님의 질문. 네. 우리 김경재 총재님께서는 김영욱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네. 세상에 알리시고 우리나라 민주화와 또 김대중 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때 그 같은 정신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는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운동 본부는 S급 보수단체로 관리받아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자총은 정경련과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자유총연맹 총재님이 되시기 전에도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행보는 사실 자유총연맹과는 너무나 안 어울리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로 이해도 되겠죠? 이번에 뉴스가 나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잘 아시죠? 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방문해서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요. 구속되기 전에 한번 뭐 신문 만든다고 저에게 한번 그 와서 아마 만났- 홍보수석 하실 때 청와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그때 면식이 없습니다. 아, 그때는 일면식도 예, 없으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그분이 관제내무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예. 전혀 우리 총재님과는 저는 청와대 근무할 때 관제대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난해 그 자유총연맹 총재님으로 제가 서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자유총연맹이 이제 청와대로부터 많은 관제대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 총재 취임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는 혹시 청와대와 한 번도 저희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제대모에 대해서 총재님께 어떤 부탁이나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재님께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어떤 그 집회에서 좀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인 소신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의 저력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단체가 어떤 세력을 지원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총재님이 걸어오신 행보와 자유총연맹은 너무 성격이 달라서 총재님 취임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그 자유총연맹의 총재가 되시려고 할 때 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총재님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이건 제가 한 몇십 초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길면 이제 마지막 거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20초만 주세요. 예. 제가 미국에 16년 동안 망명을 하는 동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통합을 해야만 이 나라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와 네. 민주화로 대표는 김대중의 민주화가 모아서 되는 총재님이 직접 이제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제가 네. 그 목표를 가지고 자유총연맹 전 총재 선거에 총재님이 나갔습니다. 허준영 총재님이었는데 허준영 총재님은 왜 청와대에서 교체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준영 총재가 1년 동안에 보궐선거에서 총재 노릇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당시에 그 행자부 장관을 했던 분하고 좀 이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관제대모에 소극적이었다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 지난 작년 8월 7일 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방중했을 때 말이죠. 정말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홍보수석이 우리 8월 8일 날 출국했는데 8월 7일 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8월 8일 날 대통령은 수석회의에서 방중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이어서 총연맹은 이제 신문에 광고까지 아주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었죠. 그래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총재님이 지난 국정감사 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는 저는 홍보수석이 아니었습니다. 홍보수석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예, 예. 총재로서 그때 예. 이제 광고를 게재했잖아요. 신문 광고를. 광고를 뭐 개정은 병신 사드에 대한 입적, 네. 저 의원님의 의견과 좀 달라서 우리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을 지적해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총재님, 그 총재님도 국회의원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야당이란 역할은 여당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런 것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 또 특히 외교에선 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저희의 모든 일정과 또 저희의 가는 배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사드 반대를 외친 적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취지는 그 학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또 갈등의 요인이 뭔가 분석하러 갔는데 말이죠. 그때 우리 교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그 기업 그 호텔에 회의실 대관해준 기업 대표한테 전화해서 압력 넣어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심지어는 주중 한국 대사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놓고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더라고요. 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화운동 해보셔서 알지만, 그때 박근혜 정부를 제가 오늘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혁당 민청 사건을 이런 식으로 간첩 만들어서 다 죽였구나. 이거 정말 독재 정권이구나를 확실히 했던 것은, 인천국장원이 내리니까 1000명이 넘는 관련단체 회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입국 반대에 대해서. 이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화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정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런 의원 외교, 여당이 조금 부족한 것을 메꾸러가는 그런 외교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국에 가서 상당히 저자세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안 계셔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셨잖아요.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 의원들께서 성주까지 가서 사드를 하는 것이 국익에 반대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지금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소명 의원이 중국 갔을 때 그분들 다시 한번 입장을 신문에 광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입장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사드 들어온 것은 국익에 잘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살펴봐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여러 번 사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경재 의원님의 질문. 네. 우리 김경재 총재님께서는 김영욱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네. 세상에 알리시고 우리나라 민주화와 또 김대중 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때 그 같은 정신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는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운동 본부는 S급 보수단체로 관리받아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자총은 정경련과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자유총연맹 총재님이 되시기 전에도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행보는 사실 자유총연맹과는 너무나 안 어울리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로 이해도 되겠죠? 이번에 뉴스가 나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잘 아시죠? 저 끝나고 난 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총재님이 걸어오신 행보와 자유총연맹은 너무 성격이 달라서 총재님 취임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그 자유총연맹의 총재가 되시려고 할 때 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총재님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이건 제가 한 몇십 초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길면 이제 마지막 거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20초만 주세요. 예. 제가 미국에 16년 동안 망명을 하는 동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통합을 해야만 이 나라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와 네, 네. 민주화로 대표는 김대중의 민주화가 모아서 되는 것이 총리님 필요하다고 직접 이제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제가 네. 그 목표를 가지고 자유총연맹 전 총재 선거에 총재님이 나갔습니다. 허준영 총재님이었는데 허준영 총재님은 왜 청와대에서 교체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준영 총재가 1년 동안에 보궐선거에서 총재 노릇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당시에 그 행자부 장관을 했던 분하고 좀 이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관계대모에 소극적이었다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 진대를 외친 적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취지는 그 학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또 갈등의 요인이 뭔가 분석하러 갔는데 말이죠. 그때 우리 교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그 기업 그 호텔에 대관해준 회의실 대관해준 기업 대표한테 전화해서 압력 넣어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심지어는 주중 한국 대사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놓고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더라고요. 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화운동 해보셔서 알지만 그때 박근혜 정부를 제가 오늘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혁당 민청 사건을 이런 식으로 간첩 만들어서 다 죽였구나. 이거 정말 독재 정권이구나를 확실히 했던 것은 인천국장원에 내리니까 1000명이 넘는 관변단체 회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입국 반대에 대해서. 이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정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런 의원 외교, 여당이 조금 부족한 것을 메꾸러가는 그런 외교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무리가 있었다고 다음에 저한테 방문해서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요. 구속되기 전에 한번 뭐 신문 만든다고 저에게 한번 그 아마 말씀하셨는데 홍보수석 하실 때 청와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그때 면식이 없습니다. 아, 그때는 일면식도 예, 없으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그분이 관제내무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예. 전혀 우리 총재님과는 저는 청와대 근무할 때 관제대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난해 그 자유총연맹 총재님으로 제가 서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자유총연맹이 이제 청와대로부터 많은 관제대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 총재 취임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는 혹시 청와대와 한 번도 저희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제대모에 대해서 총리님께 어떤 부탁이나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리님께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어떤 그 집회에서 좀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인 소신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의 저력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단체가 어떤 세력을 지원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하는 발언은 작년 8월 7일 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방중했을 때 말이죠. 정말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홍보수석이 우리 8월 8일 날 출국했는데 8월 7일 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8월 8일 날 대통령은 수석회의에서 방중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이어서 총연맹은 이제 신문에 광고까지 아주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었죠. 그래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총리님이 지난 국정감사 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는 저는 홍보수석이 아니었습니다. 홍보수석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예, 총재로서 그때 예. 이제 광고를 게재했잖아요. 신문 광고를. 광고를 병신 개정은 사드에 육적- 대한 네. 저 의원님의 의견과 좀 달라서 우리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을 지적해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총리님, 그 총리님도 국회의원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야당이란 역할은 여당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런 것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 또 특히 외교에서는 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저희의 모든 일정과 또 저희의 가는 배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사드